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살갗이 막 찢어질 것처럼 팍팍 긁지 않고는 잠 못 이루신 밤 혹시 있으셨나요? 꼭 모기한테 수백 방 물린 것처럼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옷깃만 살짝 스쳐도 깜짝 놀라신 적은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슬그머니 찾아오는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 그냥 아유 나이 탓이겠거니 원래 겨울엔 건조하니까 하고 참고만 계신 건 아니시죠? 오늘 이 이야기 에이 그냥 넘기시면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이 가려움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밤잠을 막 설치게 하고 피부를 아주 그냥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삶의 질까지 뚝 떨어뜨리는 아주 그냥 원흉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 중에는요. 사실은 많은 피부 전문가들이 에이 이것까지 알려주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 하면서 잘 안 알려주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비싼 관리나 시술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비법이죠. 그 핵심 열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특히 일은 넘으시면서 온몸에 막 불이라도 나듯이 찾아오는 그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 오늘 그 근본 원인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려움의 고리를 딱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까지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이 이야기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지긋지긋한 가려움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기 속설처럼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를 되찾는 그 슬기로운 방법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100세 비너스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귀하고 알찬 건강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거 한번, 그리고 그 옆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비법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해결해 오신 분입니다. 베테랑 피부 건강 전문가님을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타는 듯한 가려움, 얼마나 힘드실까요? 오늘 그 답답함을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기대됩니다. 전문가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왜 특히 7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가 이렇게 뭐랄까 속수무책으로 가렵고 건조해지는 걸까요? 정말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맞습니다. 노화가 물론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런데 단순히 늙어서 건조해졌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문제의 핵심을 좀 놓치기 쉬워요. 우리 피부 속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피부를 이렇게 팽팽하게 받쳐주던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겐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무줄처럼 탄력을 주던 엘라스틴, 이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통 2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70대가 되시면 젊었을 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힘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매년 1%씩이나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피부를 촉촉하게 이렇게 감싸주던 천연 보호막 있잖아요. 기름막. 바로 피지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 영향 때문에 더 건조함을 느끼기가 쉬우시고요. 피지까지 줄어드는군요. 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피부 가장 바깥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두께는 오히려 좀 두꺼워지는데 이상하게 기능은 더 약해져요. 그 각질 세포들을 서로 딱딱하게 붙잡아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 이게 바로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 중요한 세라마이드가 줄어들면서 피부 보호막, 그러니까 피부 장벽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요? 네, 마치 그 시멘트가 부실한 담벼락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담벼락이 쉽게 허물어지고 그 틈새로 수분은 막 숭숭 빠져나가고 바깥에 있는 나쁜 자극들은 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극심하게 건조해지고 또 가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담벼락에 시멘트가 부족해지는 거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걸 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피부는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봤거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에너지나 체액순환, 이걸 기혈순환이라고 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느려져요. 마치 강물이 천천히 흐르면 바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피부까지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는 거죠. 또 생명력의 근본 에너지로 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윤기를 잃고 바짝 마르고 주름도 깊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만 마르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구조부터 약해지고 피지 분비도 줄고 결정적으로 그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가 부족해져서 보호막 자체가 약해지는 거군요. 와, 거기다가 몸 전체 순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진짜 복합적인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평소에 아유, 이게 피부에 좋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해야 개운하지? 하면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 오히려 이 약해진 피부를 더 괴롭히는 것들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아휴,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하는 습관 중에 거꾸로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고쳐도 피부 나이가 5년은 젊어진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이거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귀에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뜨거운 물로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뜨끈하니 좋다 하시면서 막 몸을 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네, 저도 그래요. 특히 추울 때. 그렇죠. 근데 이 뜨거운 물이 피부 표면에 있는 아주 소중한 기름 보호막을 다 녹여버립니다. 게다가 혈관을 막 확장시켜서 얼굴 벌게지게 만들고 결국엔 피부를 더 메마르게 하는 주범이에요. 마치 그 뜨거운 물에 빨래 삶으면 때도 잘 빠지지만 옷감도 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뜨거운 물이 보호막을 녹인다. 두 번째는 뽀드륵 소리가 날 때까지 너무 과도하게 씻는 습관이에요. 막 떼수건으로 얼굴까지 팍팍 밀거나 거품 아주 풍성하게 나는 그런 알칼리성 비누로 얼굴 기름기 그냥 싹 제거해야만 개운하자고 느끼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뭔가 그래야 깨끗해진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모두의 건강 노트라는 자료에 소개된 분인데 경기도 동두천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75세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매일 떼수건으로 얼굴을 밀어야 직성이 풀리셨대요. 근데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얼굴이 늘 붉고 따갑고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매일이요? 네. 개운함 대신에 피부 장벽을 그냥 다 잃어버리신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불필요하게 각재를 너무 자주 제거하는 거예요. 스크럽 알갱이 든 제품이나 또 떼수건 사용하는 거요. 당장은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까지 다 벗겨내서 피부를 얇고 예민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각질은 더러운 때가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키는 소중한 갑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인데 그걸 벗겨내고 있었네요. 그쵸.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려운 부위를 참지 못하고 긁거나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가려울 때 긁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죠.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죠. 네,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근데 그 상쾌함은 정말 잠깐이에요. 긁는 행위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요. 심하면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김이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된 부위를 자꾸 문지르면 그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소가 오히려 더 진해지고 넓게 번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학, 뜨거운 물 샤워에 떼수건, 심지어 긁는 것까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던 습관들이 진짜 많네요. 특히 긁는 건 정말 참기 어려운데 이게 악순환을 만드는 거였군요.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씻어야 피부를 좀 지키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부드러움 그리고 적절한 온도입니다. 물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 구체적으로는 한 32도에서 34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32도에서 34도요? 네, 손목 안쪽에 물을 이렇게 대봤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말 미지근하다 느껴지는 그 온도가 좋아요. 겨울철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뜨거워 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그리고 세안제 선택도 중요해요.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상태, pH 5.5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한 보호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제도 가능하면 이 약산성에 가까운 순한 클렌징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약산성 세안제. 네. 그리고 거품은 손에서 충분히 내주시고 얼굴에는 거품을 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마치 아기 다루듯이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요. 한 30초에서 최대 1분 이내로 짧게 끝내시는 게 좋아요. 30초에서 1분. 생각보다 짧네요. 네, 오래 문지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헹굴 때는 세안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10번 이상 충분히 헹궈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거친 수건으로 막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요. 아주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를 톡톡톡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렇군요. 온도, 세안제, 시간, 헹굼, 닦는 방법까지. 와, 세수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았네요. 혹시 아침, 저녁으로 세안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만한 특별한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침 세안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 밤에 특별히 막 기름진 크림을 듬뿍 바르지 않았고, 또 밤새 먼지가 많은 환경에 있지 않았다면요, 굳이 세안제를 안 쓰고 미지근한 물로만 여러 번 헹궈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피부에 있는 천연 유분막을 지켜주는 방법이죠. 오, 물로만요? 이라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비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요. 천연 꿀, 그러니까 가공 안 된 꿀을 새끼 손톱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한 양치질하는 시간 정도? 3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는 방식이에요. 꿀에 있는 천연 보습 성분하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꿀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좀 끈적거리는 느낌은 감안하셔야 하고요. 꿀 세안이라 신기하네요. 그럼 저녁 세안은요? 저녁 세안은 조금 다르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나 화장품, 선크림 같은 걸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요. 만약에 화장이나 선크림을 사용하셨다면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비상 자료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코코넛 오일 소량을 손바닥 온기로 살짝 녹여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서 메이크업이랑 노폐물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티슈로 얼굴을 지그시 눌러서 유분기를 살짝 제거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면 됩니다. 오일 잔여감이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 이후에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셔도 고요. 코코넛 오일이 보습력이 좋아서 눈가나 목주름 관리에도 쓰이긴 하는데 이게 오일 성분이라서 모공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정말 세수 하나를 하더라도 피부 상태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방법을 달리할 수 있군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클렌징. 저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시도해볼 만하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쉬쉬한 비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비밀이라는 게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인가요? 벌써부터 귀가 막 솔깃해집니다. 네, 드디어 그 핵심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과도 가시고 비싼 화장품도 막 써보시는데 효과를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비밀,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지긋지긋한 가려움에서 탈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죠. 피부 장벽. 그 담벼락 비유? 네, 맞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부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마치 튼튼한 담벼락 같아요. 각질세포라는 벽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벽돌 사이사이를 세포간 지질이라는 시멘트가 빈틈없이 메우고 있는 구조죠. 이 시멘트의 가장 중요한 주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이 세라마이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세라마이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가 부족하고 부실해진 담벼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돌 사이가 듬성듬성 벌어지고 쉽게 무너지겠죠. 네,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맞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진 피부 장벽은 그 틈으로 피부 속에 있는 소중한 수분이 계속해서 증발해버려요. 동시에 미세먼지나 세균 같은 외부의 나쁜 물질들은 너무나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정말 미치도록 가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라마이드 부족으로 피부 장벽이라는 담벼락이 무너진다. 와,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확 되네요. 그럼 이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보습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보습제나 막 듬뿍 바르면 되는 건가요? 그냥 아무거나 바르시면 안 되죠. 오히려 덧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보습은 크게 3단계 원칙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이에요.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을 적시듯이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채워주는 단계죠. 이때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수분제 성분이 효과적이에요. 주로 묽은 제형인 토너나 세럼 단계에서 이 역할을 하고요. 1단계 수분 공급,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네. 두 번째 단계는 수분 보존 앤드 장벽 복구입니다.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실해진 시멘트,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보수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바로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세라마이드뿐만 아니라 스쿠알란, 시어버터 같은 피부 연화제 성분들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장벽 강화를 도와줘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에는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단계는 주로 에센스, 로션, 크림 같은 제형의 제품들이 해당돼요. 2단계는 세라마이드로 장벽 복구.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수분 잠금입니다. 앞서 채우고 보수한 수분하고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표면에 튼튼한 보호막을 한 겹 더 씌워주는 단계예요. 마치 음식에 랩 씌우듯이요. 아, 랩처럼요? 네, 이때는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 같은 폐쇄제 성분이 효과적입니다. 주로 좀 꾸덕한 제형의 크림이나 밤 타입 제품들이 이 역할을 하고요. 특히 밤에 주무시는 동안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수분 공급, 수분 보존 및 장벽 복구, 그리고 수분 잠금까지 보습에도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가 있었군요. 그럼 이 보습제들을 바르는 시간이나 순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보습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세안이나 목욕 후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딱 3분 이내입니다. 3분 이내요? 그렇게 빨리요? 네,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을 같이 가둬서 훨씬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3분 보습법,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3분 보습법. 알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적으로 물처럼 가벼운 제형에서 크림처럼 좀 무거운 제형 순서로 바르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토너 바르시고 세럼이나 에센스 바르시고 아이크림, 로션이나 크림 순서, 이게 일반적이죠. 저녁에는 여기에 페이스 오일 한두 방울을 크림에 섞어 바르시거나 마지막 단계에 슬리핑 마스크 같은 걸 덧발라서 밤새 보습력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하,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로 3분 안에. 알겠습니다. 그럼 70대 어르신들이 보습제를 고를 때 이건 꼭 확인해봐라 하는 핵심 성분 같은 거 있을까요? 반대로 이건 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성분도요? 네, 있습니다. 70대 피부 보습에 특히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린 세라마이드라고요. 수분 자석이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보습의 기본이죠? 글리세린.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피부 장벽 강화는 물론이고 좀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 그리고 피부 진정하고 보습에 효과적인 판테놀, 비타민 B5까지 알아두시면 금상첨화죠.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그 2021년에 매일유업 중앙연구소하고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가 같이 연구한 결과인데 39세에서 50세 사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밀크세라마이드하고 저분자 피시콜라겐을 같이 먹게 했더니요. 피부 수분 함유량은 평균 32.38%나 증가했고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양은 평균 13.89% 감소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와, 먹는 것도 같이 하니까 효과가 더 좋군요. 네, 그렇죠. 바르는 것과 함께 먹는 세라마이드, 콜라겐을 병행하면 피부 보습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피해야 할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민감하고 약해진 70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성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코올, 특히 그 변성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또 강한 인공 향료나 색소도 알레르기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농도의 레티놀이나 AHA, BHA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소량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전문가하고 상의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와, 정말 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간 비싼 크림을 진짜 아낌없이 듬뿍듬뿍 발라도 여전히 밤마다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반전이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입니다. 실제로 강릉에 사시는 76세 박복래 어르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식들이 사다 준 좋다는 세라마이드 크림을 정말 비싼 돈 주고 사서 아침 저녁으로 듬뿍듬뿍 바르셨대요. 네. 그런데도 밤만 되면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피부과 약 먹을 때만 잠깐 괜찮다가 또 재발하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죠. 아니, 세라마이드 크림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셨는데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네요. 정답은 바로 수십 년간 몸에 밴 잘못된 목욕 습관에 있었습니다. 아, 목욕 습관이요? 네, 박복래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아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목욕탕에 가면 떼수건으로 온몸이 막 벌게지도록 밀어야만 개운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이 습관을 70대가 넘어서도 버리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라마이드 시멘트를 겉에 덧바른다 한들 매일 뜨거운 물하고 떼수건으로 피부 장벽이라는 담벼락 자체를 계속해서 허물어뜨리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죠. 아이고, 그랬군요. 네. 이 사례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 앞에서는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숨겨진 비밀은 바로 몸 안팎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네요. 비싼 화장품만 믿을 게 아니었군요. 결국 겉만 관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그럼 도대체 속은 어떻게 관리해야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겉과 속을 함께 다스려야죠. 피부는 우리 몸 내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거든요. 속부터 건강하게 채워야 피부도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속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안타깝게도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갈증 느끼는 기능이 좀 둔해져서요. 목이 말라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피부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수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 말고 순수한 물이나 음료 형태로 하루에 최소 1.1리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컵으로 한 5, 6잔 정도는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하루에 5, 6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시간대별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 보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그 모두의 건강 노트 자료에 소개된 분인데 안양에 사시는 72세 김영희 어르신은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셔서 온몸이 사막처럼 건조하셨대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에 피부 가려움증하고 건조함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와, 물만 잘 마셔도 그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피부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탄력과 관련해서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좋은 단백질, 예를 들면 살코기 위주의 보쌈이나 수육 같은 거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딸기, 키위, 오렌지나 채소,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알려진 대로 닭발 같은 데 콜라겐 많다고는 하지만 음식 속 콜라겐은 분자가 커서 흡수율이 낮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네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나 들기름,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랑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 호두,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게 좋고요. 또 우리 몸의 노화를 막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블루베리, 아로니아, 토마토, 녹차 같은 걸 꾸준히 드시는 것도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먹을 것도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폐 기능이 좋아야 피부가 윤택해진다고 봐서 폐에 좋은 흰색 음식, 무, 배, 도라지, 연근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신장 기능을 보강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검은색 음식, 검은 깨, 검은 콩, 흑미, 효소를 권하기도 합니다. 흰색 음식, 검은색 음식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셋째, 밤에 꿀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바로 낮 동안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잠자는 동안 피부가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잠 부족하면 다음날 피부 푸석하고 칙칙해지는 거 바로 느끼시잖아요. 숙면이야말로 정말 돈 안 드는 최고의 피부 보약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까지 정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군요. 결국 피부 미인이 되려면 몸 전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한테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꿀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재료를 쓰시거나 새로운 화장품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요, 반드시 소량을 귀디나 팔 안쪽 같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요. 만약에 사용 후에 피부가 막 심하게 따갑거나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당분간은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테스트 꼭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피부 상태가 갑자기 막 나빠지거나 혹은 이전에 없던 검은 점이 갑자기 생기거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등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는요. 자가관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으로. 자, 오늘 70대 어르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증 완전 정복을 위한 정말 귀한 정보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제 한번 핵심만 속속 뽑아서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피부 장벽을 막 무너뜨리는 주범이죠. 뜨거운 물과 뽀드럭 세안은 이제 그만. 32도에서 34도의 미지근한 물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거품으로만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 기억하시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상태에 따라서 물세안이나 꿀세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둘째, 가려움 탈출의 핵심 열쇠, 바로 피부 장벽을 지키고 강화하는 3단계 보습볼입니다. 1단계 수분 공급, 히알루론산. 2단계 수분 보존 및 장벽 복구, 핵심은 뭐다? 세라마이드. 3단계 수분 잠금, 바셀린 같은 걸로 랩시우드. 그리고 황금 타이밍, 세안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것 잊지 않으셨죠? 네, 3분, 세라마이드 꼭 기억하세요. 오메가3, 항산화 식품, 또 한방에서 말한 흰색, 검은색 음식 등 골고루 챙겨 드시기. 그리고 밤에는 세상 모르고 꿀잠 주무시기. 바로 이렇게 몸 안팎을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려움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길이라는 점.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진짜 비법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겉과 속 함께 관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이걸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 중에서 이건 나도 당장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으셨나요? 미지근한 물 온도부터 맞춰보기, 세라마이드 크림 한번 찾아보기, 아니면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보겠다는 다짐을 아래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 피부 관리는 마라톤과 같다고들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본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신다면요. 분명 예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장 값진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가려움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내용 꼭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백세비너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 해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연구와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유익하고 놀라운 건강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저희 백세비너스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촉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